방콕 근교 논타부리에는 한 왕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온해 보이는 이곳이지만 사실 이 건물 뒤에는 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보좌관과 경호원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와 공주가 강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이 오랫동안 많은 논쟁과 이야기를 남긴 사건입니다. 오늘은 태국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수난타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수난타 꾸마리랏 기념관입니다. 라마 5세, 즉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줄라롱콘 왕이 깊이 아꼈던 왕비 수난타를 기리는 곳이죠. 당시 그녀는 겨우 19세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왕비와 어린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5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죠. 왕비와 어린 공주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1880년 5월 짜오프라야 강에서 일어난 그 사고는 왕실의 새 생명을 앗아간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는 와쿠 사원입니다. 와쿠 논타부리에 위치한 와쿠 사원입니다. 되게 큽니다. 와불상이 여기 또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사원 자체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와본 사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원에 대한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모른 채 그냥 멋있는 사원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원이었는데요.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좀 숨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입구에 이렇게 라마 5세와 수난타 왕비 그리고 그의 딸이고 그리고 그 임신 중에 있는 왕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4명입니다. 이 와쿠 사원 자체가 쿠라는 뜻이 건져 올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와쿠라는 이름 자체가 수난타 왕비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원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그 수난타 왕비의 죽음에 의해서 유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파인 여름 별궁이라는 곳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유타야 여행 코스 중에 가는 길목에 방파인 그 별장이 있잖아요. 짜오프라야 강을 타고 쭉 올라가는 와중에 왕비 일행은 여름 별궁인 방파인 왕궁으로 가기 위해 짜오프라야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실 이동은 거대한 왕실 전용선과 이를 끄는 호위선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배가 전복이 돼서 수난타 왕비가 그리고 그의 딸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곳이 요 근방입니다. 여기도 기념비가 있네요. 네. 여기 뭔가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표가 있네요. 사실 왕족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비도 이복 동생입니다. 수난타 왕비가 라마 5세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왕비라고 합니다. 공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온 건 또 저 처음인데 기분이 묘하네요. 왕비가 탄 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집히면서 왕비와 어린 공주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강 위에는 왕실 선당과 수행원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지만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순식간에 뒤집힌 배와 강물의 흐름 속에서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고 주변 사람들 역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극적인 사고는 왕비와 공주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을까요? 당시 시암 왕실에는 몽티엠반 궁중법이라 불리는 엄격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왕족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궁중 질서였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왕족의 몸을 만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왕비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많은 역사 서술에서도 이 궁중 규범이 구조를 가로막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일부 후대 연구에서는 다른 해석도 제기됩니다. 당시 사고는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짜오프라야 강의 물살과 현장의 혼란 때문에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쭈라롱콘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비와 어린 공주의 죽음은 왕실과 궁정 전체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사고는 아무도 이들을 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배가 있는데요. 사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 중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당시에 배라는 말도 있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인양을 해서 방콕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 이 배가 그 당시 사고의 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라마 5세 시대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걸어가기가 빡세서 다시 오토바이를 타겠습니다. 왔다 갔다 또 엄청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난타 왕비를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마 5세는 이미 그 이전부터 노예제 폐지와 같은 근대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난타 왕비의 죽음은 당시 왕실 질서와 규범을 다시 돌아보게 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국이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씹밭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비둘기 엄청 많아. 우와. 지금도 방파인 왕궁에 가면 라마 5세가 직접 쓴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구 문물을 적극 수용하던 왕답게 영어로도 새겨진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 수난타 꾸마리라스를 기리며 그녀는 이 정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남편인 라마 5세 줄라랑콘 왕이 세운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남편인 왕에게 견디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념관은 단순히 한 왕비를 기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엄격한 궁중 예법과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의 혼란이 겹쳐 벌어진 비극,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태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묵묵히 증언하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여기 사원은 와커파야층이라는 사원입니다. 일부 학자는 이 부근에서 한 1km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아까 와쿠라는 사원과 와쿠에서 사고 발생이 된 곳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이 되었고, 여러 가지 썰들 중에서는 여기서 인양이 됐거나 아니면 방콕으로 인양을 했고 와쿠에서 또 그 인양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짜오프라강 이 강변 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여기가 유속이 강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저기는 강변 길인가요? 저기가? 와, 희한하게 돼 있네.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다리인데, 여기 완전 포토 스팟이네요. 따로 난간이 없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저기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지? 이게 쭉 저기까지 연결이 되네요. 저기 물이 너무 세게 떨어지는데. 이곳에도 수난타 왕비를 추모하는 공간이 여기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수난타 왕비와 공주. 확실히 그 안에 내막의 이야기를 알고 그곳에 장소를 가는 것과 보러 가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직접적으로 저도 찾아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으로 좀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제가 엄청 길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제가 바라봤던 태국과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보는 태국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태국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다음 챕터로 뭔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드는 강남아이 타이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